2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녹화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마스터 아이디가 아닌 일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KTAS 002 걸로 녹화를 할 거예요.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스케줄표가 나옵니다. 이 스케줄표는 회사의 행사를 여기에 기록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지게 되는 화면이라서 스케줄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케줄 관리의 버튼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스케줄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22일부터 23일까지 출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해주고 컬러도 내 맘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별로 업무별로 컬러를 다르게 해서 컬러만 보고도 어떤 행사가 있구나 대략 알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자, 20일, 1박 2일인데 여기 오류가 있었네요. 1박 2일 오류되는 부분 이것도 수정을 해놔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22일 날 나 출장 있구나 체크가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출장이 있구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데이까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공지사항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오류사항을 수정하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기에 공지가 모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센터는 패스하겠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오늘의 할 일. 자, 오늘의 할 일. 오늘의 할 일은 아침에 출근하셔서 여기에 있는 업무만 다 처리를 하면 나는 오늘 퇴근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많을 때는 이게 제가 오늘의 할 일이 50개까지 있어 봤는데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할 일은 신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발생을 하겠죠. 자, 제가 이전에 김말자님이라고 등록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김말자 이름만 쳐도 이 고객님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 김말자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을 등록을 하려면 여기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신규 상담을 다시 한번 홍길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전화번호 3333-5555. 자, 전화번호 등록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신규 고객으로 진행합니다. 아까는 김말자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자동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자, 이 비고란은 이 고객님의 비고란입니다. 이 고객님이 키가 작으시거나 뭐 특징이 있으실 수 있죠. 귀가 안 들리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둬서 상담을 하는 상담사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고 상담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키가 크심, 은행원이심, 채식주의자 등의 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정보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태국을 다녀오셨음. 자, 그러면 이 고객님한테는 상담하면서 태국을 추천하면 안 되겠죠. 참고사항이 됩니다. 자, 예약 번호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투어 예약 번호 뭐 AAAA 뭐 이런 식으로 달아둬서 이 고객이 내가 하나 투어에다가 예약을 했구나 또는 모두 투어에 예약을 했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예약 번호 옆에 하나 투어 또는
뭐 회사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랜드사에서 또 수정이 가능해서 여기 랜드사를 지정해 놓으면 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는 저는 이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상품 코드 역시 뭐 하나투어 상품 코드면 이렇게 입력이 되겠지요. 모두투어 상품 코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대분류는 해외여행이시고 패키지로 갈 겁니다. 여행지는 일본을 가신다네요. 자, 여기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 담당은 제가 계속 쭉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출장을 가면 다른 직원이 진행할 수가 있어서요. 만약에 여기 진행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으면 오늘의 할 일에서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일자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원은 2명이 간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진행 상태. 자, 이건 진행 중. 제가 먼저 1차 교육 때 진행 상태 카테고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특이사항은요. 홍길동 고객님이 이번 일본 여행을 가시는 데에 특이사항이 적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갈 건데 오키나와 현지에서 조인 인원 있음. 이건 이 행사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서 계속 볼 수 있게끔 노출이 될 거고요. 자, 금일 상담 후 22일 한 번 더 상담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겨둡니다. 근데 안 되겠네요. 4월 22일 출발하겠는데 22일은 안 되니까 그래 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 5월 3일 날 갔다가 5월 7일 날 오는 걸로 이렇게 변동을 해서 자, 등록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할 일을 가볼까요? 자, 홍길동 오늘의 할 일이 있어요. 자, 예약 번호에 하나투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홍길동 고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저 있잖아요. 제가 예약되어 있는 게 뭐였죠? 라고 물어보시면 네, 고객님 하나투어로 예약했어요.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지고요. 자, 우리는 썸머리를 볼 수 있죠. 자, 출발 도착 시간, 출발 도착 날짜들이 여기에 있고 어디를 가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파일이란 이 고객에 관련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표시예요. N은 no, 없다는 뜻이고요. 파일을 넣으면 yes가 됩니다. 자, 진행 중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자, 아까 입력했던 고객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고객 정보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입력하시고요. 선호공항, 인천공항을 주로 쓰시겠죠. 서울이시니까. 그런데 간혹 인천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 고객이. 왜? 가족이 거기 있어서 출발을 김해공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선호공항은 우리가 마케팅을, 공항별 마케팅을 할 때 소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공항은 꼭 기록을 해두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성별 그리고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기록을 해두시면 항공권을 자주 발권하시는 고객들은 좀 저희가 간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선호에 대한 것도 휴양 또는 관광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맞는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희망여행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손님이 나는 앞으로 그린란드도 가보고 싶고 골프도 치고 크루즈도 가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희망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두시면 추후 고객 정보에서 그린란드 가고 싶은 손님을 찾아낼 수가 있고 골프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 될 손님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여행지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 등급은 1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고객이 우선 올라와 있지요. 여기 순서 정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마스터 아이디에서 선택을 해두시면 일하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주소.
주소 같은 경우는 뭐 우편물을 보낼 일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끔 저는 고객들한테 이제 선물 조그마한 거 보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역별 마케팅을 할 때 주소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녀오신 곳. 이 다녀온 곳은 우리가 행사를 진행한 건에 있어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일본 우리가 오키나와라고 아까 했죠. 오키나와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고객이 행사가 모두 끝났을 때 여기에 다녀온 곳에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곳은 추후 뭐 굳이 추천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내려오면 예약번호. 사실은 요 버튼들은 무시해 주세요. 지금 요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시해 주시고 상품의 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코드예요. 상품 코드를 올려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상품 페이지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주소를 카피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려 놓아요. 그런 다음 저장을 하면 자, 여기에 이 상품 코드를 누르면 상품 코드를 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페이지, 상품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활용을 잘 하시면 고객하고 응대할 때 굉장히 조금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알림톡 정보 발송 여부. 이거는 이제 고객이 예약 번호랑 그다음에 상품 코드랑 어떤 상품으로 예약이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드리는 알림톡인데요. 이 알림톡은 잘못하면 고객한테 계속 정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제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뭐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카테고리 다 설정 가능하시고요. 날짜 여기서 수정 가능하시고요. 날짜 입력하면 일자가 자동 세팅이 됩니다. 거래처라 하면 상용 거래처예요. 상용 거래처. 내가 응대하는 고객에 대한 거래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랜드사, 말 그대로 랜드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하는 것은 잠시 여기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트너 관리라고 있어요. 파트너 관리에 파트너명을 넣는 거예요. 하나투어. 그 다음에 랜드사죠. 그러면 랜드사 예스. 이렇게 놓으시고 세일즈 이름 넣으시고요. 기타 연락처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저는 안 넣습니다.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 EBS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EBS 이렇게 해놓고 자 랜드사는 아니에요. 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 예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EBS는 랜드사는 아니고 거래처고요. 하나투어는 랜드사이고 거래처는 아닙니다.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테스트 해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홍길동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장을 한번 누르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팅을 한번 바꿨기 때문에 자 새로 고침을 했어요. 자 거래처는 EBS 거래처예요. 이소님은 EBS 직원이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EBS 직원이라고 써놔야 되겠네요. 여기 은행원이 아니라 자 이런 다음에 저장 해두시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는 EBS고요. 하나투어로 계약을 했으니 하나투어 랜드사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강순영이고 진행 담당자도 강순영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할 땐 한 명이 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로 바꾸면 됩니다. 자, 총인원 2명이고요. 자, 다음 상담 언제 한다고요? 22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2일 날로 넘겨놓습니다. 자, 통계 기간은 뭐냐면 오늘 계약이 되었으면 오늘 계약 표시를 해주면 여기 통계 관리에서 오늘 계약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통계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작년 대비 오늘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꾸준히 체크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22일 오전 상담하기로 함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놓치고 넘어간 게 있네요. 고객 수신 동의 여부. 요거는 문자 발송을 고객님께 해드리면 수신 동의를 할 수 있는 버튼이 그 페이지가 갑니다. 그럼 고객이 수신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V 체크가 되면서 고객님이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동의했다라고 표시가 되실 거고요. 지금은 나의 고객님들한테 마케팅 동의, 개인정보 동의 모두 받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영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장 먼저 고객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 등록을 하면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은 5월 초쯤 또는 4월 말쯤 저희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22일 오전 상담하기로 함 했지요. 이 기록은 여기서 입력하고 이쪽으로 계속 축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약속한 내용, 손님한테 문자 보냈던 내용 여기 다 입력해 두시면 추후 그 고객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따로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수정이 안 돼요. 수정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돼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는 인원에 대한 관련 파일. 여기에 박인숙이라는 고객님을 010-4444-4444 이렇게 해서 추가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등록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가는 고객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50명, 10명 이렇게 되면 귀찮잖아요. 여기 지금 버튼 만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버튼을 만들고 있으니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권 업로드 파일이 있어요. 이제 여권 사본 받으시면 여기에 올려두시면 되고요.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업로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모두 다 가능하시고 다운로드 역시 다 가능합니다. 여권 업로드 파일과 기타 업로드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권에 올려놓으면 고객이 다녀오신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이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업로드에 올려두시면 삭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는 기타적으로 뭐 인보이스 보냈다던가 아니면 관련 서류 조금은 더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일부러 삭제하기 전까지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님들은 여권 한번 받으시면 계속 보관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요쪽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님들한테 나는 너한테 이걸 영구 보관하기로 약속했어, 허락했어 라는 증서도 같이 받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자, 행사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명이고요. 오키나와 가기로 했어요. 한 명당 단가가 100만 원이에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자, 우리 20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류나는 부분이 이 행사 정산을 수정했을 때 기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수정이 될 겁니다. 자, 2명이고 상품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2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리고 유료 할증료라는 게 있잖아요. 유료 할증료. 유료 할증료는 커미션의 계산이 안 되잖아요.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료 할증료 20만 원.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객님들한테 받아야 되는 돈은 24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행사 정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홍길동이는 하나투어로 상품을 팔았는데 커미션이 0컴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희망사항 15컴을 한번 넣어볼까요? 적용 이렇게 하면 자, 커미션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부가세까지 계산해서 이게 나오게 되세요. 출력하시면 출력해서 보관해 두시면 이거를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같이 보냅니다. 확인하라고. 나중에 그 세무금 조사를 받으셨을 때에도 저게 있으면 빨리 정리가 되더라고요. 경험치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래 구분 보시면 유료할증료는요. 아까처럼 1인당 계산이 되는데 커미션으로는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100만 원에 우리가 15컴을 받는 거지 유료할증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120만 원에 커미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료할증료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단체 비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면 10명 다 들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8명만 들어갈 수도 있고 9명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체 비자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체 비자 예를 들어 단체 비자가 3만 원이에요. 근데 9명만 해요. 아, 지금 2명, 1명만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한 명이니까 3만 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등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 행사정산서 한 번 더 볼까요? 보시면 고객 미수는 243만 원으로 들어갔어요. 단체 비자 변동가 투여서 3만 원만 적용이 됐습니다. 인원별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응용이랑 이해가 되셔야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해 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전화 주세요. 자, 변동가 3라는 게 있어요. 변동가 3는 고객님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투어에 과일바구니 요청했어요. 과일바구니 요청했더니 30불 달래요. 30불. 그러면 어쨌든 환율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지겠죠. 뭐 36,000원 이렇게 해서 등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30불은 손님한테 제가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서비스니까. 그러면 변동가는 3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에서 까지겠죠.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입금가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15%지만 뭐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에 맞춰서 적용이 다 됩니다. 이거는 뭐 10%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세요. 나 10컴인 줄 알았더니 7컴밖에 안 되더라. 그냥 이것만 적용해 주시면 다 알아서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할증 금액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공항까지 가는 콜밴을 해달래요. 니네가 알아서. 그랬을 때 쓰는 거. 그리고 할인 금액 역시 깎아달라고 많이 하시죠. 할인 금액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고객이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까요? 우리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5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그런데 또 통장에는 뭐라고 쓸 홍길동 이름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계약금 이렇게 해서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93만 원을 나중에 받으면 되죠. 지금 여기가 요 칸이 원래가 없는 칸인데 하나 생겨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3만 원만 받으면 돼요. 고객님 전화 와서 나 얼마 내면 됩니까? 라고 네, 고객님 193만 원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가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이건 하나투어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이 193만 원은 하나투어로 입금하신대요. 그러면 타사 입금 잡으시고 하나투어 입금. 자, 193만 원. 등록. 이렇게 해두시면 자, 고객이 내야 되는 돈은 다 내줬죠.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행사정산서를 한 번 더 보면 자, 고객님은 총 입금을 다 했어요. 홍길동 계약금 우리 통장으로 해서 들어왔고 랜드사에 우리는 38만 2천 원을 내야 돼요. 커미션이 7컴이라서 추가적으로 요걸 주면 우리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요거는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돈을 받고 정산하는 것까지
대략 안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객한테 환불해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랜드사 회수라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고객님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셔서 돈을 그러니까 랜드사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전체 금액을 100% 입금을 했다고 하면, 하나투어에 입금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저희 수수료를. 그럴 때 사용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역시 랜드사에 지급하는 내용, 그 다음에 랜드사 미지급 내용도 보고 타스프도 있습니다. 이제 항공을 할 때 요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 내역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모두 기록이 될 거고요. 사실 지금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이렇게 표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원래는 저희가 나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열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너무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요거는 그냥 요 상태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의견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다 이 한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할 일은 그리고 상담 추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